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무고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실 수 없나요? 그것도 조사를 통해서. 오피스에 간 건 사실인가요? 그것도 조사를 통해서. 예, 오늘 뉴스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이 엄태훈 씨의 경찰 출석입니다. 자, 이런 부분 얘기 듣기 위해서 백현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엄태훈 씨가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 쟁점을 한 세 개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에 갔느냐? 네. 두 번째, 오피스텔에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성관계가 있었느냐? 세 번째, 고소 요청은 왜 6개월 후에 고소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근데 오피스텔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입장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아까도 경찰에 출석을 했을 때 1시 55분에 분당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자리를 잡고 엄태웅 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엄태웅 씨 이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간 거죠. 소속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 성폭행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지만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주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세 가지 질문을 기자들이 쭉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었는데 엄태웅 씨는 다 똑같은 답변만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법률 전문가들이 일단 경찰 조사에서 임해서 표명을 하겠다라고 답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거 수사 어떻게 이걸 알 수가 근데 있어요? 이제 저거 뭐 오피스텔 갔나 안 갔나 이거 뭐 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뭐가 중요해요? 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엄태웅 씨 측이 저기서 얘기한 내용이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 향후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무고 또는 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서 공갈 협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공갈 협박이라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사전에 어떤 연락이 있었고 협박이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금품을 요구하는 공갈 행위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로 어떤 형태로건 알고 있다는 거고 어떤 형태로건 사전에 연락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오피스텔에 갔는지 그건 뭐 또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나요? 뭐 상황이 달라지나요? 완전히 일단은요 성관계를 전제로 해야지 성폭행이 형성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예. 자 성관계가 있었다면, 예. 성관계가 있었다면 뭐 그거야 뭐 이준욱이나 그 박유천 씨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이 사람 유부남이니까. 예. 그것만으로도 이제 뭐 굉장히 치명타를 맞겠지만 자우지간 범죄로 따져볼 때요. 성관계가 있었다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했다면 화관이에요. 그건 죄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서로 수수하고 주고받고 했다면 성매매가 형성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했다 그러면 성폭행이 형성되죠.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런 경우 보셨어요? 고소녀 6개월 뒤에 고소를 했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많아요? 고소녀가 그런 경우? 예. 왜 6개월 뒤에 고소했냐. 예. 이게 고소녀의 진짜 그 고소가 진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고소녀가요. 예. 그 사기죄로 예. 몇 번 처벌받고 이번에 또 처벌받기 때문에 예.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기녀랍니다. 그 고소녀가 큰일 날 말씀이에요. 예. 사기죄로 받았으니까 사기녀도 네. 맞네요. 이 고소녀가 그 1월 달에 성폭행을 당했으면서 이미 엄태웅 씨한테 그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의 전과가 몇 번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소녀가 경찰이나 검찰에 내가 합의할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고 법원에 재판 받으면서도 그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법원에서 7월까지 기다려줬는데 결국은 돈을 못 갚으니까 피해자한테 그 법정 구속된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엄태웅 씨한테 계속 달라 소리만 했지 고소를 안 했죠. 왜냐하면 해버리면 이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법정 구속되면요 무조건 항소하거든요.
일단 신병이 풀려나야 되니까. 근데 신병이 풀려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합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마지막 수단으로 제 생각에는 엄태웅 씨한테 고소를 제기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고소 동기가 결국 돈이 아니냐. 만약 그게 맞다면 지금 엄태웅 씨 이야기하는 공갈 협박 예.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거 자체로도 타격이 많지 않습니까? 타격이 이거 많죠. 어떻게 예. 일단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캐스팅이 됐다. 되게 주요 역할로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그 제작사 측에서는 확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관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시점 자체가 지금 이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된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시점에 굉장히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내렸었던 그 작품에서 안 한다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올 초까지 사실 딸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가족들이 같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받아야 될 어떤 치명타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말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도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회 사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 제가 이런 이 방송 IT는 잡혔으니까 제가 여러 기사를 살펴봤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안 갔다면 나 거기 간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소속사에서 낸 입장에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입장을 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엄태웅 씨가 아내 바보, 딸 바보 이런 이미지로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것이 진짜 사실로 나타난다면 진짜 그냥 바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연예인 박유천 씨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연예인들 성폭행 뭐 이런 기사마다 박유천 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걸 자꾸 보고 이게 참 리마인드가 되니까 되는 참 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 인권 문제도 네. 있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 당연하죠.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어쨌든 빨리 수사가 진척이 돼서 이게 무고한 피해라면 빨리 그걸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